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 어제 나왔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기본적인 탄소 중립 위험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할 수 없다! 우리할 수 없다! 우리할 수 없다!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정부 계획이 나왔는데 환경단체도 반대, 재계도 반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두 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개였거든요. 3개였는데 하나는 폐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기한 안에 바로 석탄 발전을 그대로 두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갈 의지가 과연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두 개 안을 살려놨는데요. 그러니까 A안과 B안 이렇게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이 두 개 안의 차이는 천연가스 발전을 두느냐 빼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한 23% 정도를 현재 비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한 60-70%를 유지하는 선 안에서 A안은 LNG 발전을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LNG 발전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서 아예 온실가스 발생량을 없애버리겠다. 이게 이제 A안이고요. B안은 LNG조차도 없애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들을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로 다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네, 이 정도 계획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꽤 급진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 속도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빨리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목표치로 보면은 빨리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속도는 빠른데 목표치는 빠르지 않다. 네, 그동안에 우리는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좀 소극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축해야 될 목표량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동안 안 줄였으니까. 네, 국제사회에 합의된 양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빨리 많은 양을 감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기준 연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연구위원이 이 기준 연도를 보정을 해서 한번 해봤더니 미국은 감축량이 독일은 감축량이 50% 정도 되고요. 미국하고 영국은 45%, EU는 한 42%. 우리가 이제 40% 제시했거든요. 우리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선진국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자, 문제는 이게 실현 가능한가가 문제일 텐데요. 산업 부분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제 감축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 부분은 아예 생태계 자체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산업 부분은 일자리하고 경제 문제하고 직결되기도 하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전력 부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감축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동안의 화력 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제일 싼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싼 전기요금을 통해서 그동안에 기업들이 좀 마음 편히 막 에너지를 사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화석연료 마음껏 태워서 싼 전기 만들어서 공장 돌려왔죠. 산업계에선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철강업계의 에너지 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단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R&D와 청정수소 확보 지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철강업계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30년까지 40%로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급격히 상향된 NDC 감축 의무는 대부분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나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탄소 중립 기술 상용화는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기술 상용화는 불확실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산업계의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 같네요. 예,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감축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도 필요하고요. 기존의 산업 어떤 발전 체계 자체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자체를 아예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단기간 동안에 2030년 거쳐가면서 2050년까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갈 수 있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런지가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역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이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류는 화석 발전을 통해 가지고 화석 연료를 통해서 산업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온실가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1도가 산업화 이후에 높아졌다고 하는데 0.5도만 더 높아지면 인류는 거의 파국 상황으로 간다. 이게 국제사회 공통된 인식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미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국경세를 신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품을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막대하게 부과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존의 관세에다가 추가로 더 세금을 물린다 이런 예,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갈 때 아예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 수출 중심형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구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통받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니까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이런 기술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당진이나 충남 지역이요.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석탄 화력 발전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양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발생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발생하는 탄소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는 방향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숲을 조성해서 그걸 상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안 되면은 신기술을 통해서 탄소를 포집해야 되는데 탄소 저장 포집 기술이라고 해서 탄소를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걷어들여요.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한 땅속 1km 안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갖다 넣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1톤을 넣기 위해서는 50억 원이 넘게 들어요. 1톤에 50억 원. 예. 근데 그 발생량이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넣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또 그런 기술이 완성도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 말고도 새로운 신기술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소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상용화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찌됐든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탄소를 적게 배출하려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신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그러면 그 위험은 원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누가 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사였는데요. 서울 강남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원전을 그럼 왜 그 지역 주민만 고통받고 그러니까 그 원전에서 문제 생길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 하느냐. 차라리 그거에 따른 형평성이 있기 위해서는 강남에도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던데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놓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어렵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에 유익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유해한,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삶을 사는 노력은 모두가 좀 고민해야 하는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업이, 개인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